우승자의 투자 비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어떤 트레이더가 나와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제 하나의 배틀스타 배지를 더 추가해서요. 총 4개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자, 항상 솔직한 발언으로도 재미있는 인터뷰와 강의를 들려주고 계신 분인데요.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오셨을지 저도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옆에 나와 계신 박진서 트레이더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뭔가요? 자, 오늘 강의도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오늘은 그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하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안전자산이 오늘은 안전자산의 정의랑 안전자산의 종류, 떠오르는 신용 안전자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 차트로 보는 안전자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전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안전자산은 무위험 자산이고 채무 불이행이 위험이 없는 자산이고 자산 가치가 변화가 적고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은 대체적으로 주식, 옵션, 해외 선물, 파생 상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안전 자산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시장 리스크, 화폐 유동성 문제로 인한 결제 의무 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거, 유동성 리스크죠. 그리고 화폐 발행 국가의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 그러면 안전 자산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와 특징. 대표적인 게 골드겠죠. 예. 골드, 우선 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실물 안전 자산이고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경제 위기 시 금값이 상승하고 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겠죠. 달러와 위기 시 금값이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기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달러는 세계 공용화폐고 국제 거래의 중심이고 모든 상품을 거의 달러로 거의 통용하고 있고, 그리고 교환이 용이하며 수요 공급이 항시 유지되고, 그러나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는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종류는 달러인데, 달러는 언제부터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는지,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입니다. 금과의 연결고리로 시작되었었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으로 우선 물물 거래를 했습니다. 예전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태동한 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대공황 그런 기타 등등이 있겠죠. 불공정 무역이 시작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집권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인데, 우선 팽창주의가 대두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보호무역제가 가능했지만 일본, 독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국가가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침략 정책으로 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이죠. 미국이 당연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전쟁 특수로 전 세계의 금이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무기라든지 각종을 물자를 지급하면서 금으로 엄청 많이 그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 체제를 구축을 한 배경이고, 금융 체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 시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고 달러에 대한 세계 통화 가치가 고정됐고 브렌트 우주 체제의 시작인데 그게 바로 막 금 온스 1온스당 미달러 35달러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브렌트 우주 체제가 됐고 그러나 다만 이제 미국은 너무 많은 달러를 생산했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돈의 힘은 신뢰도, 달러는 어떻게 다시 올라섰는가? 당연히 1960년대 닉슨의 금태한 정치를 선언하면서 금 달러를 교환을 금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는 배경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펙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받을 수 있게 한 그것이 시발점으로 각국에 있는 비철금속이나 여러 기타 등등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달러로 바꾸면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게 있죠. 엔화. 엔화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의 화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이 외환 달러 보유액이 세계 2위고 미국 국채도 대부분이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중국도 외환 달러 보유액은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미 국채는 보유량도 지금 1, 2를 다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왜 기축 안전자산에서 배제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안전자산의 종류는 국채. 가장 많이 좀 거래량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 국채는.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안정성이 높고 신뢰도가 높은 국가의 국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도 높습니다. 떠오르는 신흥 안전자산은 요즘 뭐 있을까요? 요즘 떠오르는 안전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가장 핫한 게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환율 변동에 있어 자유로움, 화폐 가치의 상승,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상승세의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겪을 때마다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흐름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항상 그 염두에 대해 그 흐름이 진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는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경제가 화랑하고 했을 때는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우하향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금이 우하향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뭐겠습니까?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이랑 다우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은 우하향으로 방향성을 트겠죠.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 핫한 게 FMC 이번에 금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예상치가 거의 100%가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은 우하향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 제2부에서는 안전자산 제 승부수 바로 커밍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